갑시다. 533번부터 그러면 풀이합시다. 자, 2차 방정식 단어는 딱히 개념 설명을 그렇게 뭐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 봐야 결국 근의 공식 써봐, 판별식 써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봐, 근각계수관계 써봐, 켤레근 써봐. 그래서 내가 설명할 만한 파트는 사실 근각계수관계랑 켤레근 말고는 사실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알았죠? 어제는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해가 마이너스 1과 m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 하면 될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m도 뭐 할까? 뭐 대입을 해도 좋고 전 녀석은 근각계수관계에서도 좋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요 2차 방정식에서 뭐가 주어졌어? 3분의 1이라고 값이 주어져 있잖아. 해가 주어져 있으면 대입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그럼 둘 다 넣어주면 a, b가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또 다른 근 m과 또 다른 근 n은 찾아갈 수 있겠네. 50, 됐음? 계산을 실수한 건가요? 자, 일단 넣어볼까요? 그래서 위에 방정식에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주면은 a 플러스 2 플러스 b가 0 되고요. 두 번째 3분의 1을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은 9분의 1b라고 쓸까? 9분의 1b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a가 0입니다. 둘이 이제 연립을 할 거야. 뭐 이 상태로 바로 빼도 좋고, 맞지? 9배 뭐 해서 b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빼도 좋고. 우리 분수 별로 안 좋아하니까 9배를 해버릴까? 그러면은 b-6 플러스 9a가 0입니다. 둘이 연립을 잘 해봅시다. bb 똑같으니까 둘이 빼면 되겠다. 그죠?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주면은 8a 마이너스 8는 0a가 1 나왔으니까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맞는지 밑에서 한 번 더 확인. 맞고 그러면 ab가 나왔으니까 위에는 방정식 다 쓰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래요. 인수분해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 말고 누구 하나 더 나왔어? 3 나왔고 그게 m이란 얘기네. 두 번째 방정식도 똑같아. 9 대신 b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뭐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해도 좋고 우리 최고체계에서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도 좋고 그래서 x 값은 뭐 나왔어요? 예? 이게 아닌데요. 맞아, 잘못 붙였다. 여기다. 마이너스 1 하나, 3분의 1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또 다른 근 n을 말하는 거다. 그렇지? 그럼 둘이 뭐 해줘? 곱해줘요.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3. 1번이네요. 잘 나오네요. 아마 연립 실수했겠지. 아이씨. 2학년들한테 팰까 할 수도 없고. 자, 어쨌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539번을 포함하는 유형 3번인데, 자, 유형 3번, 절대값을 포함을 하면은, 부등식에서는 좀 어떤 특정 몇 개의 유형들은 쉽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음.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원들이나 모든 그 부등식에서도 그 나머지 유형들은 전부 다 일단 절대값 기호는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뭐예요?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양수면 그냥 풀면 되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풀면 되는데 x-1이 들어갔어. 양수, 음수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구분을 하는 거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절대값 속이 양수일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아서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눈다. 맞죠? 그럼 x가 1보다 커지게 되면 저 절대값은 부호를 뭔 소리야? 안에 부호가 양수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대로 쓸까? x제곱 마이너스 5x만 남았고 상수항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x는 0과 5인데 0과 5가 둘 다 해가 아니라 이 범위에 있는 녀석 누구만? 5만 선택해야지. 설마 0도 선택한 건 아니겠죠? 두 번째 x가 1보다 작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내가 음수로 내가 직접 잡은 거니까 어쨌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맞지? 그래서 플러스 3x 마이너스 3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남아있는 식 요거 정리해보자.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입니다. 2, 3 마이너스 붙여주면 x값은 일단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2.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 1보다 작은 녀석만 선택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겠다. 2는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2야. 오케이? 네. 끝.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그럼 그 뒤에 있는 540번이나 41번이나 42번이나 사실은 전부 다 뭐야? 절대값을 포함하는 그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부호 판단하기. 근데 540번 같은 문제는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원래는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는 게 맞기는 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네. 왜? 앞에도 절대값 x 플러스 1, 뒤에도 절대값 x 플러스 1. 똑같잖아.
그럼 똑같은 식이 반복되면은 절대값 푸는 것도 좋지만 뭐 해도 되잖아. 그냥 약간 치환하는 느낌으로 가도 되잖아. 실제로는 치환을 안 하지만 치환 잠깐 해보면 x 플러스 1의 절대값을 t라고 하면은 지금 저 방정식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그래서 이 3 마이너스는 여기 붙여줍니다. 그러면 t로서 가는 것은 누구? 마이너스 3도 좋고 2도 좋아. 근데 t가 누구를 내가 t로 잡았어? 절대값을 t로 잡았잖아. 절대값 씌웠는데 마이너스 3이 나올 리가 없지? 그러면 이걸 만들어주면 되고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2가 나오려면 절대값 속에 있는 게 2가 나와도 좋고 마이너스 2가 나와도 좋으니까 x값은 1도 좋고 마이너스 3도 좋아요. 끝. 그래서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라고 하니까 둘이 빼면 4. 답은 3번. 알았음. 요거는 그래서 범위 나누기보다는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치환형 느낌으로 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 뭐야 42번은 좀 너무 지저분한데 시은아 하나만 하자. 자 40번을 할까 41번을 할까? 잘못 물어봤다. 41번을 할까 42번을 할까? 41번을 할까요? 오케이. 자 41번 가봅시다. 요거 안 그래도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절대값 두 개. 이거 부등식에서도 나오거든. 중간고사의 범위는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녀석은 x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은 절대값 x,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녀석은 절대값 안에 x-1이 제곱이니까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뭐예요? 풀어주면서 절대값 붙여주면 된다. 맞죠? 자 이거 근데 상식으로 알아놔. 영진아, 루트 a 제곱이 있고 루트 a의 전체 제곱이 있어요. 둘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위에 거는 뭔데요? 절대값 a. 밑에 거는요? 그냥 a. 알았지? 요거 상식으로 알아놔. 자, 이거 뭐 허수의 범위로 넘어가든 말든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거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절대값 속에 절대값 제곱 아닌데 루트 속에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루트랑 제곱 풀어주면서 절대값을 바꿔준 거다. 맞지? 자, 어쨌든 이걸 풀고 싶어. 얘에 의해서 범위는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면 되고 얘를 풀기 위해서는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면 돼. 그러면 결국 x는 어디를 기준으로 0과 1을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 작을 때, 클 때 나누다 보면 이 세 개로 나눠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뭐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 자, x가 음수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절대값 x 풀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주고요. 두 번째 여전히 1보다 작거든, 여기 있는 범위는. 그래서 음수네 마이너스 붙일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 한쪽으로 2항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0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여기서는 왜 또 이름을 안 두개 준 거야? 내가 계산 잘못했냐? 아씨 맞아. 자, 두 번째 얘는 뭐야? 0보다는 커졌어.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풀 때는 그냥 풀어주시고요. 근데 여전히 1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우변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줍니다. 넘어가면은 x제곱은 4. 이거는 먼저 써놓고 가자. 그래서 x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범위에 있는 것만 쓰자. 마이너스 2도 저 범위 없고 2도 없으니까 없는 거다 그렇지. 맞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가자. 1보다 크거나 같아졌어. 그러면 0보다 더 큰 거고 결국 1보다 더 큰 거니까 절대값을 둘 다 그냥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용하자. 이것도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끝.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x와 여기서 나오는 x가 모두 다 저 범위에 있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뭐 하자? 범위에 맞는 거 찾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씁시다. 어쩔 수 없네요. 짝수 공식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누구? 음수인 놈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누구만 가능해? 플러스는 불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만 답으로. 두 번째 예. 얘도 마찬가지 근의 공식 일단 쓰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다? 1보다 큰 근이거든. 됐죠? 1보다 큰 근이거든. 그럼 뭐야? 플러스는 많아. 그래서 둘이 뭐 하래요? 합하래요. 이게 뭐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답은 3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절대값 풀기 위해서 범위 나누기. 근데 요거 지금 이쪽으로 잘못 올라갔네.
자, 어쨌든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하시고 다 되면 유형이 22번으로 쭉 갈게요. 중간에 확 건너뛰네요. 거의 100개를 건너뛰네. 갑시다. 어쨌든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 이거는 지난 시간에 내가 지지난 시간이지 인수분해 설명하면서 잠깐 했던 얘기긴 한데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지금은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만나면 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단원인지 2차 방정식 단원인지 알았죠?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이에요. 너네가 예를 들어서 한 근이 2고 다른 근이 3이면은 근각의 제관계를 어떻게 보면 쓰는 거지. 근데 뭐 일단 식 자체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사람 있냐 없냐? 없잖아. 거기다가 최고치의 개수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아. 한 근이 알파고 다른 근이 베타라고 하면은 최고치의 개수는 모르지만 x-알파, x-베타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거야. 늘 기억해놔. 그래서 방정식은 아니지만 만약에 방정식이었다면 x 값은 짝수 공식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6 즉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니까 2i라고 쓸게요. 됐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식은 x 마이너스 어느 근? 요 근. 그리고 또 다른 식은 x 마이너스 어떤 근? 다른 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물론 이제는 뭐가 아니니까 방정식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는영을 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상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야? x-2 마이너스 루트 2i, x-2 플러스 루트 2i. 어디니? 3번이 답이겠네. 이게 복소수 범위인 부분. 그냥 근의 공식 써서 쓰는 거. 알았죠? x-한 근, x- 다른 근. 알았죠? 끝! 자, 뭐 요거 유형 질문이라고 했는데 왜 또 안 넘어가? 뭐 한 2개 정도만 더 풀어볼까요? 요것도 그래서 658번은 인수분해 하시오. 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보기들이 다 아이아이아이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뭐 해볼까? 659번 하나만 더 해볼까? 2차식이 또 복소수의 범위에서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두 1차식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건 머리 사실 조금만 쓰면 더 쉽게 구할 수는 있다. 알았죠? 어차피 이게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은 사실은 허근이 나오고 그 누구는 혈내근이 관계 있거든. 그지? 거기서 x-알파를 하고 x-베타로 이분을 할 거 아니야. 그 두 개의 합은 2x-알파 플러스 베타라서 머리 조금만 쓰면 사실 이 부분이 두 근의 합 누구? 마이너스 1을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x 플러스 2라고 쓰는 게 이게 사실은 좀 더 좋은 풀이기는 해. 알았음? 한 근이 알파, 다른 근이 베타라면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될 거야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하면 두 근의 합이 보여서 마이너스 2 바로 쓰면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근의 공식을 썼다고 치면 역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2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뭐 해입니다. 그래서 한 식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i 다른 식은 x 플러스 1 플러스 i 그래서 이 두 식의 합은 2x 플러스 2예요 라고 해서 답을 2번으로 써도 좋고 근데 나는 일단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한번 풀이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끝! 다 되면 662 갑시다. 정리부터 해주세요. 이거 또 나왔네. 저기 어디였지? 아 아니구나. 처음 나온 거구나.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와 두근 베타에 대하여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이거 근데 이거 662 질문인 사람들 나중에 뒤에 부등식에서도 고차 방정식에서도 이거 계속 질문 나올 거야. 지금 한번 들을 때 잘 들어놔. 이건 내가 풀이 항상 똑같이 해주는 그건데 어느 방정식이 있음 fx가 0이다. 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음. 그때 뭐하라 그랬어? 결국은 물어보는 질문이 f 안에 이상한 식 들어간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방정식이어도 좋고 부등식이어도 똑같다 풀이는. 항상 뭐 이 안에 들어간 게 결국은 20도 F고 20도 F라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도 이 안에 전체에다가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면 돼. 그래서 그는 뭐다? 3x-5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 알파 플러스 5 나누기 3. 두 번째 그는 3x-5가 베타가 되도록 하는 x. 이항시켜주면 베타 플러스 5 나누기 3. 그 두 개가 근인 거야. x값. 알았죠? 그래서 그 둘이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가 질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곱할 때는 뭐 해주면 돼? 말 그대로 곱하기. 전개 분자 전개 바로 하면 되겠지. 그때 전개 알파 베타 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거기다가 합과 곱을 대입. 알았음? 얼마야? 53? 6이네? 답은 5번. 요거요. 알았죠? 그래서 부등식 똑같이 풀 거야. 얘 이렇게 나오고 얘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갈 거야. 범위 똑같다 하면서. 알았죠? 그래서 부등식에서 또 질문 나올 거야. 아마 이 말을 해봐야. 근데 그때도 똑같이 풀 겁니다. 알았죠? 다음 668. 그러면 662 질문인 사람들 뒤에도 질문 많죠? 요 뒤에 663, 664 이쪽도 질문 몇 개 있죠? 662 질문 누구였어? 손 들어봐봐. 다. 규린이, 시은이. 6634도 질문이지. 그지? 하나 지금 너희들이 풀어봐.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립시다. 뭐 할까? 664 할까? 665 할까? 시은아. 하나만 하자. 664, 665번 풀어보세요. 둘이. 가보자. 이 자식이? 자, 일단 이 녀석의 형태. 뭐야? F는 0.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F는 0.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FX는 0. 주면은 땡큐가 안 주면 만들면 되지. 맞죠? 근데 fx는 0 자체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제일 쉽다. 알았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이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이 2는 합으로, 마이너스 2는 곱으로 쓸 거야. 방금 앞에 문제처럼. 그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알파고 베타라고 또 센트 잡으라고.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돼. 그럼 x값은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2고 베타 마이너스 1 나누기 2잖아. 맞니?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이 두 근의 차를 물어보는 거야. 차. 뭐예요? 차는 항상 양수다 참고로. 알았죠? 그러면은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가정하자. 알파가 크다고. 그럼 뭐야? 둘이 뺐다.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2 빼기 베타 마이너스 1 나누기 2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고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합쳐버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뜻이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아오라는 얘기지.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뭐야? 알파 베타의 합이 2고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곱셈원식의 변형식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식 찾아올 수 있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곱을 4배에서 빼면 되니까 헷갈려. 플러스 8이야? 그래서 12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2루트 3 나누기 2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니까. 그래서 답은 루트 3. 답은 1번. 알았음? 예. 이거 1번 맞지? 답. 맞지? 예. 자, 다음 668 가보자. fx는 0을 구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네. 시은 이거 지워도 돼? 오케이. 자, 뭐 어디에? fx는 0은 아니지만 f에 대하여 요 형태를 주고 있잖아. 뭐? f 알파 플러스 3은 0. f 베타도 플러스 3 는 0. 는 0꼴을 맞추라고 했었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거든? 3차식 fx, 4차식 fx 다 구할 수 있거든. 지금 2차식 fx. 어쨌든 식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 f 안에는 변수 플러스 3. 근데 그게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되도록 하는 2차식이 나온 거야. 뭐야? x-알파, x-베타가 된 거지. 최고책에서는요, fx에 대한 최고책에서는요, 말이 없어요. 없으면 모르니까 k 붙여놓을까?
자, 이거 이제 식을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엄청난 거 나왔다. 그치? 뭐야?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x-알파, x-베타가 된다는 얘기죠. 즉, 저 x-알파, x-베타의 예를 쓰라는 얘기지. 됐음? 그럼 이제 fx 완성 옆에다 쓰자. fx는 뭐예요? 최고차 계수 k 아직 모릅니다. k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고 좌변에 있던 플러스 3 넘어와서 마이너스 3. 여기에 어디 갔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x에 1 넣어보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2. 아, 그래서 k는 얼마다? 아이, 왜 지저분해? 마이너스 5분의 1이네? 맞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끝났어요. 그러면 어쨌든 fx는 완성.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까지. 이게 fx. 됐음? 근데 5분의 1 맞냐 이거? 맞아? 1 나와? 내가 뭐 계산 실수했나 봐. 뭐 잘못했냐? 너네 책 이거 맞아? 혹시 이거 부호 반대 아니야? F는 2. 아니구나. 내가 뭘 실수했을까? 나 뭐 계산 실수한 것 같아요. 빨리 찾아줘요. 아니면 문제가 너네 책이랑 내 화면에 띄워놓은 비밀이랑 다르든가. 둘 중 하나가 잘못됐을 거야. 그지? 책이랑 다르지? 그지? 아이, 그래. 오타 수정됐나 봐. 내 거는 초판 버전이라서. 이게 플러스 3이래, 얘들아. 그지? 됐지? 자, 그럼 다시 좀 쓸게요. 이게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3. 그래서 넘어가서 플러스 3. 얘가 플러스. 그래서 K는 1이구나. 됐죠? 아이, 다행이다. 내가 잘못 푼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fx는 뭡니까? k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까지. 이게 fx다, 그치? 그래서 는 0이라고 할 때 이놈의 근 x를 pq라고 한다면 그때 뭐 해주세요? p 3승 더하기 q 3승. 3승 더하기 3승이니까 합과 곱으로만 표현을 하면 되겠지. 합은 일단 2거든. pq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3승 더하기 3승은 근각계수 관계랑 곱셈공식의 변형식 이용해서 합의 전체 3승에서 3pq, p플 q를 빼면 됩니다. 맞죠? 대입 8 마이너스 플러스 6. 답은 14. 4번 되겠네. 됐죠? 끝. 여기까지. 699번이나 700번은 나중에 너희들이 2, 3학년에 대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대신에 그림은 1학년 거. 뭐 예를 들어서 원의 접선. 뭐 또는 뭐 있을까? 원의 접선 말고 또 뭐 어떤 거 가져올까? 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이 접할 때,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서 이것들이랑 섞을 거야. 지금은 섞을 그림이 없으니까 중등기하를 섞어 온 거지. 그때 중등기에서 알아와야 되는 거 뭐 있어? 간다. 이게 할선 두 개가 빵빵 나오자마자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게 뭐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다. 오시 오시 오시? 뭐라 그래서 내가? 뭐가?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랑 같다. 이거 기억나죠? 그거 쓰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길이를 적당하게 표현을 해보자. 뭐 얘를 A라고 할까? 그럼 얘는 뭐예요? 11-A야. 그럼 여기는 11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8 곱하기 12는 11 플러스 A와 11 마이너스 A의 곱과 같다. 합차 써주면 121 마이너스 A 제곱. 좌변은 96.
그래서 a제곱으로서 가는 것은 25인 거예요. 알았나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였어. 그럼 a가 뭐야? 당연히 5겠죠. 그래서 얘는 5, 얘는 6. 문제가 뭐 하래? OP의 길이와 BP의 길이 5와 6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 찾아주세요니까 두 근이 주어졌네.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면 돼? 두 근의 합 11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 근의 곱 30 는 0 만들면 답이겠다. 그쵸? 답 몇 번? 2번.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700번도 똑같아. 뭐가? 중등기하를 썼다는 사실에서는 똑같을 거야. 뭐가 등장하냐면 직각삼각형이랄까? 직각삼각형의 성질. 뭐 몇 개 나와? 공식. 좀 잘게 쪼개면 총 5개. 큼직큼직하게 보면 3개 또는 4개 나온다. 자, 첫 번째. 누구는? 피타고라스는 생략할게요. 피타고라스 포함해서 5개거든. 피타고라스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기억납니까? 두 번째 소공식.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근데 그거는 삼각형 넓이 두 개가 같다. 밑변 높이를 잡은 넓이랑 밑변 높이를 잡은 넓이가 같다. 뭐 이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 있어? 요 녀석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기억나? 그렇게 해서 3개. 이쪽에서도 또 있죠. 초록색깔에 똑같은 거. 이놈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것도 초록색이랑 똑같아서 방향만 다른 거라서 생략.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5개가 나오는 게 방향 양쪽에서 2개랑 피타고라스 하나 해서 총 5개.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아마 그중 몇 개가 쓰일 거야.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거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AH, BH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니까 AH의 합과 AH 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H를 뭐라 잡을까? A와 B로 잡아볼까? 일단 AB의 합은 10입니다. 그럼 이제 AB의 곱이 필요하네? 뭐 나와? 얘 제곱 나와. 4제곱은 AB. 즉 16. 와우, 졸라 쉬워요. 그래서 AB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합 10, 곱 16. 답은 3번. 되었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냥 중립이야. 쓰세요가 다였죠? 까먹어서 지금 거지. 끝. 여기까지. 슈르륵.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남아있는 거 이거 하러 갈 겁니다. 뭐 보니까 켤레근도 딱히 질문 안 나오고 했네. 다 잘했네. 근데 켤레근 얘기 잠깐 말만 하고 이걸로 넘어갈게요. 오늘. 그래서 알았죠? 근데 오늘 숙제는 그러면 조금 많을 수 있겠다. 그치? 표정 이상 짓지 마요. 왜? 2차 방정식이 뭐 남았잖아. 터프 남았지. 내 터프 빼고 풀라고 했었잖아. 행일도 남았고 세수론도 남았지. 모의고사문제들 다 뺐었지. 뭐 이미 다 푼 사람들도 있겠지만 걔네들 포함하면서 얘네들을 어느 정도만 낼 거예요. 많이는 안 나갈 거고. 알았음?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가 좀 좁은 학교는 2단원이 끝이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나가는 학교는. 그래서 아마 오늘이 시험 범위 거의 마지막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해서 진도는 나갈 겁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대부분의 학교는 고차 방정식까지는 가거든. 연립 방정식이나 고차 방정식까지는 갈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일단 진도 나가고 있을 건데 혹시 학교 시험 범위 나온 사람 손? 탱고 나왔어? 어디? 아, 그치. 요 근처에서 끊어질 거야 아마. 이거보다 전은 아니고 나온다면 100% 여기까지는 나올 거야. 예? 왜요? 아, 맞다. 너네 교재가 맞다. 수학 상하가 아니라 공수원 투지. 맞네. 이거 여러 가지 방분홍식 끝나면 너네가 경우의 수잖아. 아, 맞네. 그럼 거기서 끊을 수도 있겠다. 야, 너네 교과서 공통수학이야? 공통수학 1이야? 1 붙어 있어? 아, 이젠 나뉘었구나. 아. 이게 예전에는 왜 막 자유롭게 끊었었냐면 예전엔 그냥 수학이었거든. 수학 상 아니고 수학 하 아니었거든. 그냥 수학이라서 학교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막 섞어서 냈거든. 그래서 동해 방정식 끝까지 안 나갔었단 말이야 선생들이 1학기 때. 1학기 때.
그래가지고 뭐좀 이상하게 끊느라 여기도 많이 달라졌는데 너네는 공통수학 1을 무조건 1학기 때 끝을 낼 거니까 아마 경우의 수를 다 내려면 다 내고 앞에 조금 나간다 치면 여러 가지 방분음식이 기말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딱 양이 알맞거든. 그러겠네. 혹시 더 나간다는 학교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요 단원을 끝으로 가자. 오케이? 아무튼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고 싶은 말.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있잖아. 이게 사라지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냥 실수에 비에 대하여라고 했다면은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음? 자, 내가 켤레근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을 갖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언제 가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불안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틀린 적 있다 했잖아.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I 꼴. 허근이 등장을 했대. PQ는 실수란 말 있고. 그때 너희들은 항상 한 근이 허근이 등장했다. 그럼 뭐 한다? 귤이나? 기억나? 허근이 등장하면? 어? 그냥 허근이 등장하면 뭐부터 하긴? 다시. 아닙니다. 항상 개수에 대한 그 조건을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허근이 등장을 했는데 개수가 실수란 말이 있으면은 그때 다른 근은 켤레근이다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만약에 그러면 개수가 실수란 말이 실수가 아니라고 하진 않겠지. 근데 실수라는 말이 없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뭐 한다? 아까 그 말 했던 것 같은데 그린이? 뭐 해서 푼다? 그렇지. 대입해서 푼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입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개수를 꼭 확인을 하세요. 이게 너희들이 푸는 이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서는 항상 켤레근을 연습을 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뭐 무리근이 등장하면 유리수, 실수, 개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왜 또 안 넘어가? 또 어디 있어? 이거는 뭐 좀 유리 부모의 실수부터 해야 되지만 어쨌든 허근이 등장하면은 개수가 실수는 말을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시중에 파는 문제집만 가지고 연습을 할 때는 항상 뭘 안 해? 개수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 학교 시험을 딱 만나는 순간 켤레근을 그냥 써요. 그래서 틀려오죠. 내가 틀렸다고 했죠. 오케이?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잘 강조를 안 하셔.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거에만 좀 강조를 하시지 개수 실수인 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잘 안 하시거든. 근데 학교 시험에는 항상 너희들을 뭐 하게 만들잖아. 틀리게끔 만들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물어보고 싶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켤레근을 안 쓰는 상황을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허근이 등장하면 뭐 하자? 개수를 확인하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말이 있으면 켤레근이고 없으면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 없다라는 말은 뭐야? 그냥 한 근이 1로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 아까 1 주어졌을 때 뭐였어? 1 대입해서 풀었잖아. 그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지. 마찬가지 누가 등장하면 이거는 쓰진 않을게. 무리근이 등장하면 개수가 뭐인지 유리수인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유리수란 말이 있으면은 켤레근으로 쓰면 되고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은 또 그 근을 대입해서 푸세요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예. 이 얘기는 언제도 또 나올 거야? 고차 방정식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너네 시험 범위가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에는 너희 교육 과정에서는 아마 2차 함수에서 끊어질 거라 고차 방정식은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죠? 그때 또 틀리지 말고.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단원인데 요 단원을 다 하지는 못하고 큰 틀만 잡고 넘어갈 거고 오늘은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없습니다. 요 안에 최대 최소랑 방정식 얘기랑 같이 있는데 우리는 방정식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자,
요 단원을 나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개념 설명이 유형들마다 들어가 있고 센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개념 설명 쫙 정리를 하는데 그 표 하나도 보지 말라 그랬죠. 말레피엠 있었지. 방학 때 봤던 말레피엠에 교재 있는 그 표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너희들은 딱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가면 부등식도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이 세 녀석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끝낼 거고 요 내용은 수학 하에서도 또 나온다. 공수2지. 공수2에서도 또 나온다. 유리함수에서도 나올 거고 무리함수에서도 나올 거고.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온 거는 수1. 너희들로 치면 대수로 넘어가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방부등식 얘기해서 또 나오고 삼각함수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녀석이야. 알았지?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첫 시작 누구? 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합시다. 함수에 대한 얘기 어디서? y는 fx라는 함수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 두 함수가 등장했을 때 뭐 하라고 하면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은 너희들은 뭐 한다? 둘이 연립을 할 겁니다. 연립하는 방법은 등치법이라고 해서 우변끼리 같은 거 좌변yy가 같으니까 우변끼리도 똑같겠지. 그래서 fx는 gx를 만들어줬고 또는 양변을 뺀다라고 해서 좌변을 0 만들고 우변을 f 빼기 g로 만들어도 좋아. 어쨌든 두 함수를 연립을 해서 뭐 하러 갑니다? 연립을 해서 뭐 하러 갑니다? fx는 gx를 만들거나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항 또는 빼서 fx 빼기 gx는 0을 만들었어. 이제 문자 y는 사라졌고 x에 대해서만 남았고 는 0. 등식이 만들어졌네.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기본적인 뭐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은 뭐 풀어? 실근을 풀러 가잖아. 그 실근이 뭐다? 여기서의 x 좌표랑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든 두 함수의 뭐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만든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 얘기와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는 동일한 얘기로 취급을 하는 거고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워온 게 뭐야? 2차 방정식이었잖아. 그래서 연립을 했는데 2차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는 항상 뭐 해왔었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라고 하면은 근의 공식을 써왔었고 또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근에 대해서 존재 여부 또는 근의 개수, 실근, 허근에 대한 얘기. 일단은 개수라고만 쓸게. 그거는 전부 다 뭐였다? 판별식을 사용했었고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던가 기타 등등등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뭐 써왔었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왔었고 그 중에 뭐도 있고 절대가 알파분에서 베타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했던 얘기인데 한 근이 허근 이렇게 등장하면은 개수 확인해서 우리 뭐도 써왔었어? 켤레근도 써왔었어. 또는 한 근이 무슨 근? 무리수근, 무리근이면은 역시 켤레근을 써왔었어. 그 얘기를 어디에서도 두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풀이 도구는 얘네들. 그때 물어보는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은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좌표를 구하라는 말은 x좌표를 찾아서 대입하면 y좌표. 그렇게 x, y좌표 찾으면 되지. 즉 x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는 뭐다? 연립해서 근행 공식을 쓰거나 인수분해를 해서 만드는 거. 두 번째, 교점에 대해서 개수를 물어보는 것도 결국 x값이 몇 개니? 라는 질문과 동일하니까 판별식으로 바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잠깐 건너뛰고 네 번째 얘기는 뭐 한 교점의 x좌표가 뭐다? 예시로 갈게요. 1 플러스 루트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역시 두 함수의 개수들이 유리수인지 확인을 해서 혈내근을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고. 알았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내용은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물어볼 거니까 함수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할 거니까 이런 질문들을 만나면 너희들은 바로 뭐 해서 이 두 함수를 연립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당연히 2차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근의 공식이나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공이나 켤레근을 사용하라고. 그거를 이제 이 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 최대치에서 넘어가기 전에. 알았죠? 예, 뭐 여기까지. 끝.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두 점에서 만나면은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나오고 판별식의 양수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고 이걸 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연립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단어는 그래서 완전 방정식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진짜 쉬운 단원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문제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몇 개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 지을게요. 몇 번을 풀어볼까? 아이, 뭐야, 이거. 뭐, 할 얘기도 별로 없다, 그지? 그냥 바로 풀면서 갈까? 바로 풀면서 가자. 재미없다. 문제들이 너무 쉽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풀어봅시다. 725번. 뭐 하세요? 함수와 또 다른 함수 x축이라는 함수가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했다. 뭐 하자고? 연립하자고. 얘가 y는 0이니까 연립을 하게 되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되고 는 0이 된다. 그치? 이 녀석에 대해서 x값이 뭐다? 고점의 x좌표들. 그래서 y는 3과 2입니다. 그러면 뭐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을 줬으니까 당연히 뭐로 풀면 되겠네? 합과 곱, 근과 대세 관계로 풀면 된다. 맞지? 또는 뭐 대입해서 ab에 대한 식 연립도 좋고 맞죠? 또는 뭐 해도 좋고 뭐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해서 풀어도 좋고 뭐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알았음? 나는 일단 근과 계수관계 쓸게. 당연히 근을 주고 계수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거 뭡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부호 반대인 것만 조심하고 그 둘이가 이제 진짜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a는 2네. 두 번째, 두 근의 곱. 식에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왔습니다. 실제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6 나왔어요. 따라서 b는 얼마예요? 10이 나왔어요. 이거 모르겠는 사람 없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14 나오는 겁니다. 됐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해볼까? 요거 모의고사 문제 하나 풀어볼까? 729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이 있어요. 최고 차이 개수 1을 줬네. 그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합을 줬어요. 뭐 1차까지는 줬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직사원 y는 2x-7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가자. 뭐야? fx 는영의 방정식에서 x값을 알파 베타라고 줬고 알파 베타의 합을 줬어. 그러면 fx에 식을 준 거 아니냐고. 최고차계수 1, x제곱, 합이 6, 마이너스 6x. 그럼 두 근의 곱만 알파 베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이 녀석에 대해서 뭐 꼭지점의 좌표를 하잖아. 그렇지? 꼭지점의 좌표 x 어디예요? 3일 거 아니야. 축은. 그렇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뭐? 3, 블라블라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위에 있다? y는 2x-7 위에 있다. 3 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1.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니까 슉 대입하면 알파, 베타, 곱 나오는 거다. 그렇지? 끝? 더 뭐 필요합니까? 없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F빵이 뭐거든? 알파, 베타, 곱을 물어보는 거니까 상수가 바로 나온 거다. 그렇지? 예,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요 단어는 초반에는 그냥 애들 장난이라고. 자, 좀 더 넘어가 보자. 맞는다, 안 맞는다는 그냥 넘어갈게. 뭐 하면 되니까. 그냥 판별식 쓰면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고 싶냐면 내가 아까 잠깐 봤었는데, 이거는, 요거 하나 하고 갈까? 에이, 터프 아닌데, 이거. 자, 일단 737번 하나 풀어보세요, 너네. 몇 개 골라서 풀자. 내가 푸니까 재미가 없다. 뭐 다 쉽잖아, 쉽잖아, 쉽잖아가 풀이라서 이거 뭐 할 게 없어. 요거 하나 해야겠다. 이것도 해야지, 우리 시은이. 이거 할까? 시간이 30분? 그리고 하나는 내가 문제 만들어야겠네.
자, 저기는 세 문제랑 요거 내가 써놓은 문제 있죠? 요거까지 해서 총 네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좀 많은 느낌은 들어. 앞에 터프랑 그 모의고사 기출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표정 이상해지지 마요. 화내지 마요. 그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2단원에서만 90문제기는 해. 근데 거기서 몇 문제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행일이랑 서술형이랑 섞고 터프랑 모의고사 섞으면은 막 150까지는 안 갈 거거든. 근데 그럼 여기서 모의고사랑 터프를 뺄까? 아, 이번에 뺄까? 아, 참 딜을 치네. 알았어, 빼줄게. 근데 여기 터프랑 행일 별로 없어. 아, 모의고사 별로 없을걸? 이단은 쉬운 부분이라서 최대 최소까지 가야 뭐가 좀 있는데 거기는 내가 안 냈으니까. 아무튼 뭐 해봅시다. 자, 737번 뭡니다. 함수와 함수의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를 그냥 얘기했음. 그럼 뭐 해야지? 한 점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둘 점에서 만나든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든 뭘 하든 일단 만나는 거에 대한 나왔으니까 내용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아, 이 말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 그리고 x축이니까 y는 0. 그래서 는 0으로 연립이 됐고요. 근데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점이라는 얘기는 실근도 하나처럼 모이는 근. 맞죠? 그래서 뭐다?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래서 k로서 가능한 것은 일단 마이너스 1과 2 두 개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요 녀석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 그럼 이번에는 뭐 나왔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도 x축 는형과 만나는 거. 이거 최고책에서 음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고치고 나서 풉시다. 근데 뭐 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반드시 만난대. 그래서 뭐 해야 돼? 또 판별식. 그래서 1 플러스 4k가 뭐 해요? 양수예요. 그래서 k는 뭐 해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 하나가 답이겠다. 그렇지? 3번. 자, 여기서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자, 거기 들어볼래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지금처럼 뭐라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채로만 나와 있었고 그게 뭐 한다?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판별식은 0보다 뭐 했어? 영진아? 그렇지. 크거나 같다라고 불렀어. 자, 2차 함수와 뭐 x축이든 어떤 직선이든 두 교점이 생겼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은? 승현아? 어? 초과? 아, 크다? 아, 그렇지. 크답니다. 자, 이거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놔. 두 점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말이 숨어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다른이라는 말 안 하고 두 점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도 판별식 0보다 큰 겁니다. 알았죠? 점은 같은 두 점이라는 표현이 없어. 무조건 다른 두 점일 때 두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같은 두 점 또는 같은 실근이 나온 거는 그냥 한 점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죠?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어요? 가끔 애들이 이제 논란이 터지더라고. 두 점이면은 두 실근이니까 두 실근이면은 0보다 크다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애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알았죠? 두 점은 반드시 진짜 다른 두 점. 자, 그 다음에 745번으로 갑시다. 왜 또 안 넘어가? 자, 또 이 참수와 x축에 대하여 뭐합니다? 두 점의 좌표 알파베타라고 합니다. 자, 갈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는 0으로 일단은 교점에 대한 얘기 시작했다. 그치?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라고 했는데 x축과 이 참수가 만나니까 당연히 만나는 교점 자체가 알파고 베타면 그거 자체가 교점 사이 거리일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어져서 3이라고 했지만 같은 말 다른 표현 뭐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3이다 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넘어가는 거고 어쨌든 문제는 뭐다? 아니,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얼마? 2분의 a 두근의 차 얼마라고? 3 누가 봐도 곱셈문식의 변형 그래서 3의 제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a제곱에 마이너스 2a가 되고 는 9 됐지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는 0 여기까지 일단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고 맞죠? 근데 지금은 모든 a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실수가 맞는지 판별식만 잠깐 써본 다음에 극락에서 관계로 바로 답은 1번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알았죠?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53번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잠깐 가자. 자, 다시 이거 몇 번? 45번. 자, 이 문제를 먼저 볼게요. 요거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또 연립을 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는요. 방금 거 생각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교점 사이 거리네. 2루트 12야. 해서 풀면 맞아 틀려? 틀렸어요. 틀렸지? 왜 틀렸을까? 선분 AB의 길이가 교점 사이의 거리지. 근데 그게 알파 빼기 베타랑은 다르지. 왜? 아까는 X축이었으니까 만나는 점이 X축과 평행하게 놓여 있으니까 X좌표의 차가 곧 거리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림을 살짝 그려봤다면은 이 참수와 누구? 직선이잖아. 이 직선이 만났고 요 점이 A고 요 점이 B인데 그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라고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루트 10인 건 아니지. 왜? 알파와 베타는 X 값들이라서 그 차를 구한 거는 이 길이를 구한 거지.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다. 맞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2루트 10이 아니라 다시 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 설명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 됐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뭐 나랑 수업 많이 한 사람들은 한 세 번째부터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때 학교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점을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막 2알파, 알파 콤마 알파 콤마 2알파 플러스 k 얘는 베타 콤마 2베타 플러스 k 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피타고라스 쓰고 있고 이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 하자. 우리 중학교 잘 배워왔잖아. 기울기 살리면 되잖아.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1대 2. 그럼 1대 2면 루트 5 아니냐? 1대 2대 루트 5. 맞죠? 여보세요?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2루트 2지. 그걸 살려야지. 됐음? 여보세요? 정지하면 아니죠? 이해됐죠? 이해된 거지? 끝! 그러면 어쨌든 8은 2의 제곱에서 4배에서 빼주면 되니까 여기까지. 알았죠? 그렇게 K 다시 구하세요. 1이겠네, K는 1. 알았지? 이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753번 가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다? 이게 마플 시너지가 없어. 없어가지고 내가 따로 가지고 온 건데 이 차함수와 그냥 직선, X축 말고 직선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오는 문제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림을 항상 그리자. 그래서 여기 내가 하나 안 썼던 거 이거 하고 저거 문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두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 극과 계수 관계로 넘어가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시오라던가 뭐 그게 3이라던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대놓고 극과 계수 관계인데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 문제 중에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로 이해해서 극과 계수 관계로 가세요. 알았죠? 근데 직선이면은 그 값이 꼭 거리가 꼭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거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지. 알았죠? 끝. 마지막 753번 문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녀석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은 이거 맞았어? 이거 답 몇 번 나왔어, 영진아? 한 명이 늘었어요. 줄이나 잡아. 너무 풀었어. 너 얼마 나왔어? 6 나왔어요. 귤에 6 나왔어? 맞네요. 이제 한 명이 바뀌었어요.
아씨. 자, 어쨌든 가보자. 일단은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방정식, 에이씨, 풀고자 하는 방정식과 뭐 똑같은 녀석이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fx 는영을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든 지금처럼 마이너스 1과 5라고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든. 알았죠? 보통은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고 합과 곱을 주는데 이번엔 그래프가 나오고 교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x 값 자체가 나온 거네,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뭐다? 똑같다. 얘가 뭐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얘가 5라는 얘기야. f 안에 들어간 게 마이너스 1을 모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만족하는 x 값 뭐? kx-3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거. 넘어가주면은 k분의 1. 넘어가주면 k분의 8.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근은 항상 x값이거든. 그래서 두 근의 뭐? 곱을 구하래. 뭐야? k제곱분의 16. 그게 뭐가 되도록? 9분의 4가 되도록 하는. 그럼 k제곱은 뭐란 얘기야? 하하하하 36. 됐죠? 그러면 k는 6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하고 끝. 됐지요? 갑자기 왜 생겼을까요? 아파. 아무튼 알겠지? 그래서 거의 방정식 얘기가 99% 지금까지는. 최대 최소 넘어가기 전까지. 알았음? 자, 그럼 방금 내가 카톡으로 숙제를 보내놨었는데 한 번 더 다시 보낼게. 이거 지울 수 있나 모르겠다. 지우고 요 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번호는 똑같이 갈 건데 그거 터프랑 모의고사 기출은 빼고 푸는 걸로 가고 앞 단원에서 모의고사 기출이랑 터프 풀면서 서술형 행위를 섞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참수 최대 최소 마무리 짓고 일단 시험 대비 시작합시다. 알았죠? 그러다가 혹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더 들어간 학교가 혹시 있으면 그 학교들만 모아서 따로 보충 수업으로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알았죠? 네, 잘 가요. 빠이빠이.